의학 채널 비욘디 제주 라이브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제주 라이브 진행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와, 오늘 제주는 정말 물에 풍덩 빠지고 싶을 것만 같은 그런 날씨고요. 또 이렇게 원장님 댁으로 촬영 장소로 이동하는데 너무너무 초록빛이 예쁜 아름다운 제주에서 오늘도 유익한 건강정보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격주로 수요일 이 시간은 로즈앤이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왔더니 조금 느낌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네. 어떤 오늘, 분위기로 이렇게 꾸며주셨을까요? 오늘 이제 주제가 물놀이다 보니 네네. 이렇게 바닷가에서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오늘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불었어요. 관계로 조금은 이렇게 피크닉 같은 느낌을 좀 내면 좋겠다 하고 남편한테 네. 우리 좀 피크닉 같은 느낌을 내게 세팅해 줄 수 있어? 이랬더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대단하신 게 네. 저희가 사실 이 아이디어를 오늘 아침에 공유했는데 짜잔 이렇게 너무나 네.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담채를 운영하고 계신 네. 우리 대표님의 센스가 정말 최고십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행복해님, 더워더워요님, 그리고 KKK님께서 반갑습니다. 카페인가요? 하셨는데 진짜 어느 카페 못지않은 너무나 예쁜 공간.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도 바캉스 룩으로 함께 해주시는데요. 오늘 주제가 더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물놀이를 할 때 네. 산부인과적으로 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세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진짜 오늘 혹시 물놀이 좋아하세요? 네, 저는 물놀이보다도 그냥 바닷가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차로 한 10분, 15분이면 네네.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이 캠핑 체어를 깔고 좀 맨발로 모래를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바다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멍하는 거 좋아하고요. 네. 특히 밤바다. 퇴근하면 예쁘죠. 거의 노을 질 때 밤바다잖아요. 그때 뭐 치킨하고 맥주 하나 싸들고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바다 보면서 저녁 먹고 네.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너무 좋아해요. 상상으로는 뭔가 지금 네. 모래를 밟고 있고 네. 뒤에 이제 파도가 출렁인다 생각해 주세요. 진짜 이게 바로 제주살이의 가장 큰 장점이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뭔가 조금 답답하면 저도 네, 바다로 네. 달려갈 수 있다는 게 바로 퇴근하고 네. 가가지고 조금 근처 뛰고 바다 수영하고 너무 그러고 좋아요. 올 수도 있고 네. 좋죠. 네. 그래서 이 여름철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가 또 바로 마음껏 수영을 할 수 있는 물놀이의 계절이어서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은 또 생리도 그렇고 뭔가 외적인 거, 네. 여름에 하면 다이어트, 비키니를 한번 입어보고 싶은 게 또 로망인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참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꿀팁들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증들 있으시다면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호를 외치면서 네. 시작해 볼 텐데 저희가 오늘 휴양지 놀러 온 느낌으로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하고 짠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짠! 와. 되게 좋네요. 와, 너무 맛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여름을 저희와 함께 만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요. 제주 사우나 같아요 하셨는데 진짜 지금 바깥으로 볼 땐 너무 아름다운데 네. 나가는 순간 전쟁입니다. 그렇죠. 폭염이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폭염이 내려진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건강 더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더 신경 쓸 게 많은데 우리의 소중한 몸을 위해서 무조건 물놀이에 풍덩 빠지기 전에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오늘은 제가 우선 생리를 좀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물놀이 할 때 내가 이렇게 1년 전부터 계획을 해놨던 휴가인데, 황금 맞아요. 같은 휴가인데, 그때 생리가 터지면은 좀 곤란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물놀이나 아니면 휴가철을 피하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오.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피임약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피임약을 먹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물놀이가 뭐 8월 1일이 네. 물놀이인데 그 8월 1일 마침 그때가 생리 예정일이다. 그러면은 한 2주 전부터 피임약을 먹습니다. 네네. 2주 전부터 피임약을 쭉 먹다가 8월 1일이 지나서 이제 내가 생리를 이제 해도 될 때 피임약을 끊게 되면은 그때 생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처럼 2주 전에 이렇게 좀 피임약을 먹기 시작하면 생리 때 양은 적지만 약간은 출혈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호르몬이 아직까지 내 몸에 다 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호르몬이 꾹 눌러줘야지 생리가 안 나오는 건데 좀 덜 눌러주면서 생리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을 기하고자 네. 하신다면 오히려 물놀이 예정일 한 2주 전에 생리를 해버리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죠. 네. 그래서 물놀이 2주 전에 내가 만약에 생리를 하고 싶으면 8월 1일이 물놀이에요. 네. 이때 생리 예정일이고 그러면 7월 14일쯤에 생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6월 14일 한 달 전부터 피임약을 계속 복용을 하는 겁니다. 꽤 되게 이른 네, 시점부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두세 달 전부터 그렇게 이제 생리 주기를 좀 바꿔놓으면은 네네. 피임약으로 조절을 해놓으면 딱 이제 완벽하게 휴가 때는 생리를 피할 수가 있죠. 네,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특히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저희 이모도 저랑 이제 이태리 여행을 갔을 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돈을 이제 플렉스 하잖아요. 1년에 네, 한 번 휴가인 그렇죠. 거. 근데 또 생리가 딱 겹치셔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걸 주기를 조절하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는 끝났지만 수능 준비하는 맞아요. 학생들도 생리통이나 아니면 생리를 수능 때 보지 않게 특히 생리통이 심한 친구들은 네. 그날이 이제 수능하고 걸리면 굉장히 이렇게 좀 더 영향을 예민하죠.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네. 아예 이렇게 좀 생리가 없게 약을 좀 연결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생리통이 좀 너무 심하거나 한다면. 그래도 뭔가 내가 이제 어떤 디데이를 삼고 좀 플랜을 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여성의 인권이 그 급격하게 상승한 게 네. 한 손에는 피임약, 한 손에는 콘돔, 을 준 여성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네네. 그게 한 100년 전인가 이게 나온 게 그렇잖아요. 100년인가 네. 200년 전인데 그 전에는 그걸 우리가 조절을 못했는데 하면서 이제 급격히 상승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참 피임약의 역사에, 세계는 네. 알면 알수록 참 네. 새롭고 저희가 이제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시간에 여러 차례 다뤘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참 오, 이게 있어서 다행이다 네, 그렇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저희가 또 잠시 뒤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피임에 대한 고민 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정말 이 피임약을 복용을 안 하고 생리통이 딱 겹쳐버린 분들은 이 생리통이 그냥 속된 말로 망할 뽀에 이렇게 이렇게 생리다 너무 힘들다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좀 피임약을 올바로 복용할 수 있는 것도 종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피임약의 종류요. 네네. 이제 보통은 피임약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 피임약이 있고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 피임약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내가 뭐 특별한 증상이 없고 나는 생리 주기를 좀 맞추고 싶다 하면은 약국에서 편하게 사셔서 한 통에서 두 통을 연결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섞여 있는 약인데요. 네네. 그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원장님 저는 좀 순한 걸로 주세요. 원장님 저는 좀 센 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용량이 높다고 세고 용량이 낮다고 순하지는 않고 본인한테 맞는 약들이 다 있어요. 근데 네. 어떤 게 맞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복용을 해보고 가장 흔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임약을 먹으면 구토라든지 오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고 또 약의 용량이 나랑 맞지 않으면 중간중간 질출혈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없는 약을 찾아서 본인이 하시면 되고 또 처음에 한두 번 정도 먹을 때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꾸준히 먹게 되면 몸이 적응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디데이로 삼은 중요한 날에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먹으면 좋은 점 중도 하나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부작용이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생리를 막아보려다가 생각지 못한 부작용으로 또 힘들어질 수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미리 한번 네. 나에게 좀 어떤 약이 맞는지를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더워님께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네요 하셨는데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리 중일 때,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물놀이를 가게 됐거나 아니면 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생리 중일 때 이제 물놀이를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진짜 난감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예 이제 물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 어떤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어떤 그 어린 아이가 네. 엄마 이것만 있으면 나는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대. 나 이거 사줘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그게 탐폰이에요. 탐폰 광고. 그러니까 탐폰 그 초등학교 남자애가 네. 어떤 광고를 봤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광고가. 이해를 할 때는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수영도 하고 전부 다 수영을 못 하는데도 네네. 수영도 하고 뭐 운동도 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 사달라고 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것처럼 이제 내가 이제 물놀이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질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탐폰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탐폰이 사람마다 좀 맞는 정도가 달라서요. 그 만약에 이제 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벌어지는 그래서 네. 물이 안으로 좀 잘 들어가는 상황이거나 하면은 피와 함께 이제 탐폰도 같이 적셔지겠죠. 피와 수영장 물과 함께.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탐폰이 맞는 분이 있고요. 탐폰이 안 맞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탐폰이 그렇게 그 탐폰을 질 안에다 넣었을 때 너무 또 이렇게 수영장 물 같은 게 잘 들어가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탐폰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물놀이는 좀 피하시는 게 좋죠. 네. 근데 이제 탐폰을 쓰시는 분들은 꼭 물놀이가 아니어도 이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 그럼요. 계신데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신혼여행을 갔는데 부다페스트라는 여행지를 골랐던 이유가 세체니 온천이라고 엄청 예쁜 세계적인 온천이 있어요. 근데 하필 그날 터진 거예요. 그래서 탐폰을 구입해두긴 했는데 뭔가 처음 사용하니까 좀 걱정이 돼서 못 사용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네, 탐폰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우선은 탐폰을 삽입할 때 네. 약간 이렇게 질 입구가 예민하거나 그런 경우는 들어갈 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바깥쪽에 살짝 오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루브리컨트 같은 걸 바른 다음에 또는 로션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질 쪽에 바르는 로션 같은 걸 살짝 입힌 다음에 질 안에다가 쏙 넣으면은 조금 더 쉽게 잘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중요한 게 탐폰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꼬리가 가끔씩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탐폰을 안 빼는 돼. 꼬리가. 그러면은 본인이 혼자서 그걸 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이제 산부인과 가셔서 제대로 이렇게 포셉으로 정확하게 뽑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탐폰이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밖에 꼬리가 없으니까. 네네. 그렇지만 내가 내 눈으로 빠진 탐폰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산부인과를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네. 보통 한 달에 한두 케이스 정도는 이렇게 이상하게 질에서 너무 냄새가 나요 이러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안에를 보면은 탐폰이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네.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탐폰은 뺐을 때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네네. 그거를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려요. 갑자기 무서워졌는데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네. 주의만 잘하고 산부인과 가시면 쉽게 뺄 수는 있어요. 네. 아까 댓글을 한번 올려보면은 또 탐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네. 수영할 때 탐폰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녹색녹색캐님께서 주셨는데 추천한다.
이렇게 네, 그렇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본인한테 잘 맞는다면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데 써보니 내가 너무 불편하다 하면은 네. 쓰지 마십시오. 네, 근데 만약에 탐폰을 착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그냥 물놀이를 안 가는 그렇죠.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 신체 내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 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생리 양이 많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놀이를 할 때 생리혈이 네, 바깥쪽으로 셀 그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생리를 할 때는 자궁 경부가 정상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간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물이 질을 통해서 자궁 경부를 통해서 자궁 안까지 막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탐폰 끼는 것을 처음 해봤을 때 너무 어려워서 하셨는데, 그죠. 저도 그래서 막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네. 했던 경험이 있고요. 네. 나무님께서는 임산부는 바다 수영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임산부 바다 수영, 그다음 그냥 다른 곳에서의 수영이 다 원칙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이제 이게 어느 주수냐, 배가 얼만큼 나왔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우선은 산모가 이렇게 차라리 이제 아예 만삭인 경우는 네. 혹시나 배가 부딪히거나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배가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에 양수가 혹시 터지거나 네. 아니면 조기진통이 걸렸을 때 애가 나와도 되는 상황이면 차라리 괜찮아요. 마음껏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되는데 네. 주수가 좀 애매하다. 한 25주에서 한 30주 정도 된다. 음.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떤 누군가가 부딪힌다든지 네. 이런 자극 같은 게 있었을 때 조기 진통이 왔을 때 좀 애매한 주수예요. 굉장히 아이가 빨리 태어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주수. 네. 그런 주수에서는 바다 수영을 하는 거를 권유드리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산모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몸에 물을 적시는 정도, 즐기는 정도, 또는 네. 이제 간단하게 튜브를 타고 이게 너무 이렇게 바다 수영을 심하게 네.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가볍게 즐거운 정도의 수영은 괜찮습니다. 네. 네. 저도 작년에 이제 수영을 가장 못했던 게 제일 아쉬웠거든요. 사실 이제 임산부였어서. 산모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분만을 좀 잘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요가도 네. 있지만 수영도 있어요. 어, 네, 골반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무겁기 때문에 네. 뛰거나 하는 운동 대신에 그렇게 물에서 수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임산부한테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그게 이게 외국 같으면 외국 교과서에는 좋다고 되어 있긴 한데 외국은 보통 풀장이 하나고 거기 혼자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깨끗한 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좁은 네. 레일에서 부딪히거나 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핫한 곳에 가면 사람만 사람 물고기만이 물반, 아니라 사람만 예, 물반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냥 정말 수영을 하고 싶을 때 뭔가 바다는 위험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돌에 돌멩이, 미끄러질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수영장에 한적한 곳에서 배영을 했던 네, 그런 네. 기억이 나서 네. 약간 바다 수영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피임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또 준비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후 피임약에 네.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사후 피임약. 그리고 사후 피임약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이제 미리 그렇게 피임약도 준비하고 미리 네. 스스로의 피임을 좀 하면은 그게 베스트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 네. 내가 뭔가 이렇게 휴양지 분위기에 휴양을 흡수려가지고 원나잇 스탠드를 했다든지,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든지 했을 때 너무 이제 자고 일어나면 너무 걱정이 되죠. 내가 네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성병 검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어떤 파트너와 관계를 했을 때는 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산부인과를 가서 기본적인 성병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성병 검사가 막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왜 코로나 검사 하듯이 코에다가 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네.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질 분비물을 바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한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짧게 시간도 네. 걸리고 간단한데
혹시나 모르는 성병 감염에 대한 예방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후 72시간에서 150시간 안에 사오피임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질외 사정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배란기가 아닌 주기에 관계를 한 거는 그건 임신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네네.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피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질내 사정을 질내 사정 관계할 때 질내 사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사오피임 약을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응급피임약에 대해서도 다뤄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피디님께서 이 주제로 올려주셨는데 응급피임약 오해와 진실이라고 이제 비욘디 찾기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또 자세한 정보 나와 있을 거고요. 행복해님께서는 선생님 사오피임약은 병원에서만 처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약국에서는 살 수 없고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오피임약의 종류에 따라서 좀 네. 그 몇 시간 내에 먹어야 된다는 골든 타임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우선은 어떤 용량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데 그 일반적으로는 72시간 안에 먹어야 되는 사오피임 약들이 있고요. 네. 근데 72시간을 넘겼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먹는 150시간 안에 먹는 사오피임 약이 있어요. 근데 150시간을 넘겼다. 네. 그런데 나는 절대 임신을 안 하고 싶다.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리루프를 자궁 안에 넣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기 집은 보이지 않는데 임신 가능성은 있어 보일 때 구리루프를 넣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 그거를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72시간에서 150시간 안에 네. 약을 복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제일 베스트는 사오피임 약을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고 사전 피임 약, 우리가 약국에서 먹던지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일반적인 피임 약을 네. 미리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저도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는 게 너무 몸에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사오피임약을 이렇게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피임약을 매일매일 먹는 게 훨씬 내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사오피임약은 내가 한 생리 주기 안에 2번 이상 먹는 건 굉장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고용량 호르몬이기 때문에요. 고용량의 호르몬이군요. 네. 마음님께서 사전 피임약도 있군요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사전 피임약이란 이제 저희가 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 그런 피임약. 피임약을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네. 좀 분류를 해주셨고요. 그럼 좀 사오피임약의 부작용 대표적으로 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사오피임약은 이제 고농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 교란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 예정일에 생리를 안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생리 예정일이 아닌데 질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사오피임약을 먹었다고 100%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 가장 큰 부작용은 임신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생리 예정일 날 생리를 안 할 경우는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셔야 되고요.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음성이다 네네. 라고 하면은 보통은 생리 예정일로부터 한 1주 정도 생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봤다가 한 1주에서 2주까지도 생리를 안 한다, 계속 네네. 안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호르몬 검사 같은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음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사오피임약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응급시에 먹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하고 아까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뭔가 피임약을 꾸준히 먹기에 찝찝하니까 한 방에 센 거 먹겠다. 이건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시니까요. 이왕이면은 내 몸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사전 피임약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증들 계속 여쭤봐 주시고요. 또 이렇게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호호화님께서 원장님, 제가 캔디다성 지렴에 걸린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이 생겨난 게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질염 치료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하필이면 이 더운 여름에 걸려서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드네요 하셨는데 저희가 마침 또 준비한 네.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질염입니다. 그렇죠. 여름에 네. 캔디다 질염이 많이 와요. 물놀이도 많고. 우선은 캔디다 질염이라는 거는 곰팡이성 질염입니다. 곰팡이는 뭔가 습하고 네. 축축하고 이런 환경에서 잘 크죠. 이 캔디다 질염은 모든 여성이 감기 걸리듯이 일생에 한두 번 이상은 꼭 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성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캔디다 질염은 이제 질 안에는 락토바실라스 균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유산균도 사는데 좀 나쁜 균도 같이 살아요. 네. 그런데 이 좋은 유산균의 수가 좀 줄면서 나쁜 균 수가 올라가면서 또 나의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서 캔디다 질염이 잘 올 수 있습니다. 캔디다 질염의 증상은 뭔가 두부 비지 같은 냉이 막 나온다든지 아니면 녹색냉이 나온다든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녹색입니다. 진짜. 네, 녹색냉이 나온다든지 하면서 극심한 가려움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캔디다 질염 치료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약만 네. 질정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고요. 반드시 약을 한 번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캔디다 질염 치료 약은 1회성이고요. 근데 약을 보통 한 3일에서 5일분 처방을 해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지러워서 또는 네. 세균성 질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같이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깥쪽이 굉장히 간지러워 하시는데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그 간지러운 부위에 물론 캔디다 질염 때문에 간지럽긴 하지만 캔디다 질염에 바르는 카네스텐 연고라는 연고를 바르면 더 따갑고 더 간지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밑이 축축하고 습하기 때문에 생기는 네. 아기들 기저귀 발진처럼 접촉성 피부염처럼 더 간지러운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는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것들을 좀 발라주시는 것도 좋고 팬티 벗고 이렇게 네. 좀 통풍을 잘 시켜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기 기저귀 발진 때도 네, 뭐 이제 맞아요. 비판텐 이런 거 그렇죠, 바르라고 그렇죠. 하고 네. 또 잠깐 이렇게 기저귀를 벗겨놔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비슷하네요. 진짜 이제 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정말 지긋지긋한 네. 이놈의 질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좀 물놀이만 했다 하면 잘 걸리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물놀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선은 수영복이나 젖은 옷을 너무 오랫동안 안 입고 계시는 게 좋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수영복이나 젖은 옷을 입고 뭐 선베드에도 누워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있잖아요. 그럼 네. 밑이 이렇게 축축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축축한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또 수영이 끝나고 나면은 꽉 붙는 팬티나 바지를 입기보다는 좀 통풍이 잘 되는 원피스 이런 걸로 밑에를 건조를 좀 잘 시켜주시는 것도 네. 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질 유산균을 먹거나 질 유산균을 넣거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질 안에 원래 사는 좋은 유산균이 줄고 네. 나쁜 균의 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유산균이 좀 많아지게 되면 질 내 산성도가 또 이렇게 산성인 환경이 되고 또는 산성인 환경이 되면 질 유산균이 또 잘 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질 안쪽의 산성도를 바닷물이나 이런 것들은 수영장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강한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바닷물 들어가고 나면은 질 내 산성도가 염기성으로 많이 바뀌죠. 그럴 때는 이제 산성으로 바꿔질 수 있는 어떤 뭐 전용 세정제를 좀 쓴다든지 네. 아니면 유산균을 좀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염으로 특별히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통풍이 잘 되는 네. 원피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젖은 수영복을 착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질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질 유산균 같은 경우는 꼭 질염이 없는 분들도 좀 꾸준히 드셔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유산균 자체가 그러니까 유산균의 한 종류죠, 질 유산균제가. 그렇기 때문에 꼭 질염이 없더라도 꾸준히 먹게 되면 좋죠. 비타민을 먹듯이.
네, 질 유산균도 좀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바드장님께서는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선생님, 요즘 외음부가 새벽마다 너무 가려워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염증이 심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정만 처방을 해주셨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혹시 기생충 막 이런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기생충 여부는 어떻게 병원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벽마다 가려워서 깰 정도로 가려우신 거는 네. 근데 또 산부인과를 갔는데 염증은 심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피부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가려워가지고 밤에 잠을 깬 정도로 가려움 때문에 깨시고 또 어떤 한 부위만 너무 가렵기 때문에 꼭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생충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뭐 사면발이라고 해서 옛날 머리니처럼 네. 그 밑에 외음부에 사는 기생충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지럽거든요. 근데 네. 요즘 이가 잘 보이지 않듯이 네네. 그 사면발이는 흔히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제가 한 10년 전 레지던트 때만 해도 꽤 많이 있었는데 요즘 네. 거의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네, 물론 그런 기생충이 정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산부인과 가셨는데 뭔가 괜찮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는 것은 피부 문제인데요. 이렇게 평편 태선이라고 하는 린첸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어떤 피부병이 있어요. 네. 원인은 잘 알 수가 없지만 피부가 너무 간지럽고 그러면서 점점 두꺼워지면서 계속 더 간지러워지는 굉장히 극심한 가려움을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피부 문제다라고 하면은 피부를 좀 안정시키는 약을 먹는다든지 연고를 바른다든지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약 먹을 때뿐이다, 연고 바를 때뿐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좀 깎아주는 네. 그런 전용 레이저 같은 거를 좀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또 이제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말고 확실히 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PCR 검사라고 있습니다. PCR 검사, 신속 항원. 네, 그렇죠. 신속 항원 검사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성병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병 검사에는 기본적으로 12가지 성병이 들어가는데 기생충인 트리코모나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리코모나스가 걸려도 굉장히 간지러운 증상이 네.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그 트리코모나스의 유무를 좀 알 수가 있죠. 네. 또 그런 검사 방법이 있네요. 네. 또 질량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이 참 많네요. 빛나리라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다녀와도 질염이 생기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이게 이제 보통은 간지러운 거 이런 거랑 이제 좀 질 분비물이 많은 거, 또 네. 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는 걸 이제 질염이라고 많이 정의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통 간지러워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게 우리가 치료가 꼭 필요한 성병이라든지 기생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니면 피부 문제 네. 또는 간단한 캔디다 질염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간단한 약이나 아니면은 생활 패턴만 약간 네. 통풍이 잘 되고 연고를 좀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증상들은 굉장히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만 하면은 질염이 생기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치료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러한 염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살짝 관리의 개념에 들어가는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무님께서는 요즘 외음부가 붓고 생선비린내 같은 냄새가 자꾸 올라와요. 증상이 생긴 지는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제 증상이 트리코모나스 질염 증상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생길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또 올해 여름 휴가를 좀 빨리 다녀온 편이긴 한데 수영장이나 바닷가 같은 곳에서도 걸려올 수 있는 건지 한 달 전쯤인데 증상이 이렇게 늦게 나타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트리코모나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검사를 해서 이게 네. 트리코모나스 질염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우선 먼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영장이나 바닷가 같은 데에서 트리코모나스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임질이라든지 매도 클라미디아 뭐 이런 병들은 확실히 성관계에서 네네. 없는데요.
트리코모나스는 물론 성관계에 의해서 옮기는 하지만 이렇게 약간 기생충, 편목충이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가능성은 작지만 좀 걸릴 가능성은 작지만 걸릴 수도 있고요. 한 달 전쯤 다녀왔는데 증상이 좀 늦게 나타나기도 할 수도 이제서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네. 이건 트리코모나스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네네. 네, 그냥 일반적인 세균성 질염에다가 더하기 접촉성 피부염이나 네. 캔디다 질염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만약에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면 확실히 치료를 해야 되는 거, 그냥 일반적인 접촉성 피부염이나 캔디다 질염, 세균성 질염이면 뭐 간단하게 관리 정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검사를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성병 검사. 우선 산부인과를 꼭 네. 방문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질염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음. 더워더워님께서는 유산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질 유산균 추천해 주세요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요즘은 이제 유산균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선 FDA 공인을 받았는지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대기업에서 나왔는지 또 락토바실라스 균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적당히 구매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병원도 그 질 유산균을 판매를 하는데요. 유산균이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다 먹어봐요. 다 먹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괜찮은지, 네네. 효과가 있는지 네. 이렇게 이제 좀 테스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그 유산균이 운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산균이 죽지 않게 잘 운송하는 네네. 맥주도 옛날에는 이게 그런 거 모를 때는 그냥 운송을 했는데 맥주나 와인이 근데 맥주도 되게 운송 과정에서 그거 빛을 보지 않게 하는 그런 운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처럼 유산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바드짱님 그리고 나무님께서도 답변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녹색녹색해님께서는 갑자기 궁금해서요. 수영장에서 성병이 옮기도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병은 성병 아니. 괴담. 네. 성병은 관계에 의해서 옮기 때문에 이름이 성병입니다. 네. 말랑사탕님께서 선생님 폐경기 여성 호르몬에 관련해서도 문의 남겨도 될까요? 저는 50대고 페모스톤 컨티. 페모스톤 네 위로 올려주세요. 컨티를 먹은 지 먼저 35일째 됐는데 부정출혈이 2번 있었습니다. 부정출혈은 왜 일어나는지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이 부정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출혈이 왜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우선은 부정출혈을 설명하려면 자궁에서 생리가 나오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부정출혈과 생리가 나오는 원인은 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참외 아시죠? 참외. 네네네네. 참외를 말랑사탕님 상상을 해보세요. 참외가 있어요. 참외가 있어요. 참외가 있는데 참외를 반으로 딱 잘랐단 말이에요. 잘르면 참외 바깥이 있고 안쪽에 참외 씨가 그죠? 있잖아요. 네네. 그 참외 씨가 밖으로 나오는 게 생리입니다. 그 참외 씨가 자궁 내막이라는 것이고 네. 바깥쪽이 자궁이에요. 그럼 이 참외 씨가 밖으로 나오는 게 생리인데 폐경이 되면은 이 참외 씨가 다 말라요. 말라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제 나올 자궁 내막이 없는 겁니다. 네. 호르몬의 영향을 이제 호르몬이 없다 보니까 영향을 못 받으면서 이 참외 씨가 말라서 생리가 안 나오는 건데 이 참외 씨가 이 여성 호르몬을 먹다 보면은 다시 조금 생겨요. 네네. 다시 조금 두꺼워지는 거죠. 우리가 딱 봤을 때 참외 씨 보통 두께가 한 요만 하잖아요. 네네. 정상적인 두께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참외 씨 두께가 있죠. 근데 어떤 참외 씨가 막 너무 가득 공간을 채우면 좀 이상한데 라고 네네. 생각할 거고 어떤 참외 씨는 너무 말라붙어 있으면 이것도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은 초음파를 보면서 그렇게 자궁 내막 두께를 잽니다. 어쨌든 그 참외 씨가 지금 내가 말랐던 상태인데 네. 약을 먹으니까 참외 씨가 조금 재생이 된 거예요. 살짝 네네네. 재생이 되면서 이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부정출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정출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나에게 너무 많아도 그렇고 나에게 네. 좀 부족해도 그렇고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부정출혈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게 좀 적응될 때까지는 몇 번 더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한 네. 사이클밖에 지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어도 한 3사이클에서 한 4-5사이클 정도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 3사이클 정도 복용을 했는데도 계속 지출혈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좀 다른 약으로, 워낙 호르몬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다른 약으로 좀 바꿔서 확인해 보시는,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 아마 여성 호르몬 드시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혈액 검사 하긴 하셨을 텐데, 네. 만약에 안 하셨다면은 뭐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 수치도 한 번쯤은 네. 약을 장기간 먹기 전에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말랑사탕님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KKK님께서는 부정출혈인데 정말 조금밖에 안 나와서 그냥 탐폰 같은 거를 끼면 병 같은 건 안 생길까요? 그냥 탐폰 안 끼면 병 같은 거 생길까요? 이제 이게 네네. 생리량이 정말 작거나 아니면 부정출혈이 조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놀이 해도 돼요? 이 네네. 말씀이시거든요. 네네. 물놀이 하셔도 됩니다. 네, 아. 이렇게 양이 좀 작다라고 하는데 내가 탐폰은 좀 너무 불편하고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는 물놀이 해도 될 것 같고 이러면은 물놀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주 출혈이 작을 때는 네. 바깥쪽으로 또 출혈이 이렇게 노출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내 몸에 문제 없으니까 목욕탕이나 물놀이 하셔도 됩니다. 네, 제주사리님께서는 지금 제주살이를 정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제와는 다르게 예쁜 제주 바닷가 추천해주세요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은 좀 어떤 곳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되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함덕 네. 바다가 있어요. 근데 함덕 바다가 이렇게 메인 바다가 있고 조금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약간 네. 독립된 약간 시크릿 해변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퇴근하고 그 메인 바다는 여전히 좀 시끌시끌하고 맞아요. 화려하거든요. 버스킹하고. 네, 화려해요. 그런데 메인 바다의 그런 분위기도 좋지만 그 약간 오른쪽에 있는 그 한적한 그 네. 시크릿 바다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바닷물 소리를 이렇게 한밤중에 네. 한 10시, 9시, 10시만 돼도 굉장히 조용해요. 이렇게 바다가 파도 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바로 옆에 또 이렇게 함덕 서우봉 그 산이 있는데 네네. 제가 느낄 때는 그 파도 소리가 그 산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공간이 그 뭐지? 소리가 네. 이렇게 3차원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파도 소리가 서라운드 서라운드 느낌이죠. 되는 그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위에 하늘은 뭐 별이나 구름이 있고 파도 소리가 그렇게 있으면 굉장한 느낌을 한번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한번 거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밤바다. 너무 네. 예쁘죠, 함덕. 네. 그리고 약간 그 에메랄드빛의 바닷가면은 제가 떠오르는 탑2는 일단 함덕과 금능이 아닐까. 금능 좋죠. 금능도 너무 예쁘고요. 그럼요. 어릴 적에 그 금능 쪽에서 막 조개를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막 재밌게 했던 기억들이 많은데 금능도 그럼요. 네, 추천드립니다. 금능바다가 또 이렇게 약간 보통은 우리가 주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각각의 바닷가들이. 근데 금능은 바로 주차를 차박을 하기가 되게 좋은 코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해놓고 바로 앞이 바다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저는 그 금능에 금능샌드라고 하는 그 샌드위치 집이 있는데 네. 그 코스가 금능 바다 딱 가면은 거기 금능샌드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네. 그 앞에 역시 이 의자를 펴놓고 그 샌드위치 하나 먹고 오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죠, 저도 금능. 네, 네, 월정리도 예쁘죠. 굉장히 예뻐요. 에메랄드빛 바다. 맞아요. 빛나리나님께서는요, 저는 55세이고 49살에 폐경이 된 이후에 일반적인 갱년기 증상은 없어서 호르몬 약을 복용하진 않고 있는데 요즘 들어 관절이 이곳저곳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호르몬제를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형외과나 한의원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골다공증은 없고요. 갑상선 우엽
네, 0.88 0.88cm의 네. 고형성 우세 우세 결절이 결절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빛나리라님이면은 이렇게 호르몬 약을 먹을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보통 이제 호르몬 약이 6년 정도, 그러니까 폐경이 되고 6년이 지난 사람은 호르몬 약을 다시 먹게 되면은 혈전증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안 먹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혈전증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이유가 그 리스크가 원래 이제 혈전증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이 네. 혈관에 이렇게 쌓이면서 생기는 게 그 혈전증이거든요. 혈전증인데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계속 이렇게 있는 우리 같이 이제 젊은 사람은 그 혈전증이 안 생기는 이유가 피가 이렇게 잘 빨리빨리 돌고 콜레스테롤이 안 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런데 폐경을 딱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중단이 되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맥이 혈전들이 이렇게 조금씩 끼게 되는데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호르몬을 먹으면 이 혈전이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씻겨 내려가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죠. 물론 좋지만 첫 3개월은 이 씻겨 내려가는 그 혈전의 덩어리들이 크기 때문에 그게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6년이 지나면 호르몬을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씻겨 내려가면은 이제 또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다 씻겨 내려가는 게 한 3개월 걸려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먹고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이제 계속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관절이 아프고 여기저기가 막 아프기 시작하면 네. 아마 나이가 계속 드실수록 더 그러실 거예요. 골다공증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유방 검사를 해보시고 스크린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호르몬 약을 좀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약 이름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시네요. 호르몬제 약 이름. 호르몬제는 우리가 이제 쓰는 약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외래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은 뭐 리비알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홍조나 뭐 식은땀 같은 게 너무 심하신 분들은 안젤릭이라든지 뭐 페모스톤 콘티라든지, 또 자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처방하는 약들의 종류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빛나리라님 같은 경우는 우선 리비알이 가장 좀 무난하니까 리비알 같은 약으로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골다공증이 없지만 비타민 D와 오메가3 같은 것도 같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관절이 아프다, 여기저기가 쑤신다, 그 갱년기나 폐경기 증상이 굉장히 비특이적인 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을 먹으면 좀 많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한 달 먹어보고, 한 달 네. 먹었다고 해서 뭐 없는 유방암이 생긴다든지 큰일이 막 생기진 않기 때문에 한 달 복용해 보시고 이게 나에게 좀 좋은 것 같다 하면은 그때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드장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외음부의 가려움증, 이제 이게 만약 피부 문제일 경우에는 네, 집에 더마 있는 튀근 연고 바르셔도 됩니다. 네. 된다고 하십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산뜻한 물놀이를 위한 산부인과 준비사항이 하나 더 조금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레이저 제모였는데요. 네. 요즘 이걸로도 많이들 오시죠? 그럼요. 근데 네. 레이저 제모는 좀 그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겨울부터 사실은 하는 게 맞고요. 네. 또 이제 레이저 제모를 요즘 그렇지만 이제 비키니 라인에 털이 좀 보이는 게 싫으시니까 많이 하러 오시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다음번에 네. 좋겠네요. 레이저 아니, 제모만으로도 또 할 말이 네. 많아서. 네. 로제인 의원의 이제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게 또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디자인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또 제모의 세계는 남다르구나 네.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드장님이 정말 편안한 방송이네요 하셨고요. 오늘 또 뭐 음료가 너무 예쁘다, 오늘 너무 장소도 예쁘다 하시면서 칭찬들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이어지는 비욘디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